다음 소식입니다. 관세를 낮추고 싶다면 일본처럼 돈을 내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연쇄회담에 나섰는데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협상 전부터 급할 것 없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일본과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급해진 건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겁니다. You could hear the expletives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And so you can imagine what they were thinking when they saw that Japan made that deal. They were like, oh, man. And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 관계인 상황에서 일본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의미입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날 고위급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80분 동안 러트닉 장관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조만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무역 협상 최종 결정권을 쥔 트럼프가 일본 사례를 들며 협상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낮추려면 돈을 내놓으라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여기에 일본과 협상을 이끌며 즉석에서 투자 규모를 140조 원가량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가장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 자동차 업계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 관세 여파로 역대 최대 매출에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경쟁 상대인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먼저 15%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2분기 미국에서 49만 4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1년 전보다 15,000대가량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두 회사 모두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차는 더 많이 팔았지만 지난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 관세 영향에 수익성은 나빠진 겁니다. 미국 관세로 인해 손익이 7,860억 원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세 영향을 일부 흡수하기 위한 미국 시장 내 인센티브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관세 부과 전 낮은 가격에 차를 사려던 수요도 사라진 데다 9월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마저 폐지된다면 실적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이 관세 협상으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춘 것도 우리로선 큰 악재입니다. 만약 2만 5천 달러의 차를 팔 경우 한국 차는 3만 1천 달러, 일본 차는 2만 8천 달러로 미국 시장에서만 34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현재 25%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현대 기아차의 관세 부담액이 10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한국 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물량이 좀 비율이 많습니다.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는 좀 더 많은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LG전자 역시 철강 품목 관세 등의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상태. 우리 협상단은 예정보다 방미 기간을 늘려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적극 나서줘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재계 수장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번 주 저녁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집중 호우 기간을 빼면 거의 매일 재계 수장들과 만난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패키지 D를 언급했는데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그 직후부터 미국 투자에 키를 쥐고 있는 재계와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의선 회장과 가장 먼저 만난 것도 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관세를 낮출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도 관세가 투자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재계 안팎에선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삼성과 D램 세계 1위 SK 하이닉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방산과 조선, 태양광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화 등이 준비한 투자금은 약 1,000억 달러, 130조 원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치는 최대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미국과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협상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과 별도 채널을 통해 미일 협상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관심사인 농산물 시장 확대 관련 사안도 현재 협상안 논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